독서 스텝 2.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머지 우리가 세 개 지문은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그래서 갈 건데, 먼저 66페이지 보시면, 문제 두 문제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거기 백열 전구 나오는 거 있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부분.
자, 3분.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자, 됐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우선 문제에서, 자, 기형기가 있잖아요. 발광 효율. 그렇다면 셈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백여일 전구의 발명 이후로, 자, 발광 효율 동그라미. 자,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이래요. 자, 그러니까,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 수명이 자 늘어나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자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PS 구조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열 전구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자 어디로 바로 형광등으로 그다음 형광등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발광 다이오드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발광 효율은 자 변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읽을게요. 두 번째 단락에 백열 전구가 눈에 들어올 거고요. 몇 퍼센트? 10% 발광 효율이 있을 거예요. 맞죠? 우선 자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단락. 자 그냥 가단락이라고 해볼까요? 가단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자 나, 다, 라의 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백열 전구고요. 자, 얘 형광등. 자, 그다음 이 두 개가 바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다. 그래서 개선되는 방향.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형광등,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광 효율에 따라서. 따라서 발광 효율 기구선. 자, 똑같이 나옵니다. 백열 전구 몇 프로? 10%. 그렇죠? 자,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돼. 거기 세 번째 줄에 10%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다음 그 단락 마지막 제출 뭐라고 했습니까? 수명이 짧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형광등 볼게요. 형광등으로 내려가면 저기 밑에 두 번째 줄. 자, 8 몇 퍼센트야? 30%. 그죠? 형광등은 발광 효율이 자 30%입니다. 자, 그리고 수명은 5배에서 5배 이상.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발광 다이오드 갈게요.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수명이 길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에너지 손실이 작다. 말 바꿨죠. 에너지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광 효율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얘가 바로 발광 효율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자, 당연히 자 2번의 정답은 자 5번이 가야죠. 그래서 발광 효율이 낮겠네? 아니요. 발광 효율이 높죠. 이해갑니까?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끌고 왔어야 되는 거고.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봐봐. 세 번째 단락에서 자, 거기에 인과가 나와 있는데 인과를 잘 파악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오른쪽 제일 끝에 보니까 자, 뭐부터 시작입니까? 대상에만 체크해 주면 대상에만. 필라멘트. 자, 필라멘트에서 뭡니까? 자, 방출되죠? 자, 방출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열전자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수온 입자. 충돌하죠. 그럼 이거 충동이 아니고 충돌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시하셔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외선까지 갑니다.
대상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대상. 자, 그리고 여기는 방출되고요. 여기는 충돌한다. 됐죠? 이렇게 잡아줬다면 몇 번 문제를 푸실 수 있냐면, 자, 1번 문제에서 전화 5번이죠. 자, 거기 수은 입자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수은 입자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겁니까? 아니죠.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건 수은 입자가 아니고 열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과로 우리가 판단했으면, 자, 쉽게 문제를 갔고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 5번에서 갈렸어요, 사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정자가 반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 그러면 거기 선지 분석해보자. 선지가 이렇게 나왔네.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졌다. 자, 어쨌거나 두 대상의 관계로만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자, 여기 텍스트 한번 볼까요? 자, 텍스트에서, 자, 요거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단락 봐봐. 밑에 두 번째 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보세요.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자, 빛 파장이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대요? 오른쪽 끝에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 자, 바로 이제 하나의 색이 나옵니다. 빛이. 됐지?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에너지 크기 나와 있죠? 빛의 색 나와 있죠? 그러니까 4번 선지는 맞는 선지예요. 이때, 쌤이 예전에 늘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텍스트에서 A면 B, B면 C 이렇게 나왔을 때, 선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냐면, A면 C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 그치? 자, 텍스트가 어떻게 나와 있어?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어? 자, A면 C니 이렇게 만들었죠. 그쵸? 따라서 정답이, 자, 4번은 맞는 선지고,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인과를 잡는 것. 특히 이 인과를 가능하면 정리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4번, 5번에서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틀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이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자,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거기 우리가 세 문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거 한번 자, 풀어볼게요. 시작! 이거 쌤이 중요한 거 정리해 놓을게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나요? 자, 볼게요. 자, 10번 봐요. 얘가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에 초음파. 자, 상이한 생체 조직은 자, 초음파가 들어갈 때 다른 속력으로 간다라는 거. 특히 쌤이 과학기술에서 꽤 중요한 것들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세 가지. 자, 첫 번째 힘이죠. 자, 힘이 나오게 되면 자, 얘는 우린 두 가지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 크기 혹은 방향. 이런 방식으로 읽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리가 나오게 되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속력이 나오면 중요하다. 따라서 거리와 속력이 나오면 얘 중심으로 인과를 정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생체적이 다르면 자, 다른 속력이다. 자, 그리고 경계의 비위는 자, 부분적으로 반사하고요. 자, 밀도와 두께와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이게 관계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주시면. 자, 텍스트 한번 볼게요. 텍스트 갑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면 CT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자, CT 세모 잡으세요. 자, 이 방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구입비와 운영비가 비쌌습니다. 세모 잡으세요. 자, 그리고 X선 세모 잡으세요. CT의 단점이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자, 당연히 해로운 X선. 자, 비싸고 해로운 X선. 그랬더니 그 밑에 줄에 물결 치세요. 저렴하고 안전한. 상대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오른쪽 제일 끝에 초음파 진단장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초음파 진단장치 동그라미. 자, 이게 바로 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음파 진단장치는 자, 물결 칠게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요거 물결. 자, 목적은 늘친다. 목적은 늘치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 위에. 자,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뭘 사용합니까? 소리. 자, 소리 동그라미.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 선생님, 여기 소리면 청각 쪽이에요? 아니야. 애들 막 진짜 막 이걸 막 섞어 막. 안 돼. 청각 쪽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소리는 자,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자, 지금 뭐예요? 초음파 끌고 가잖아요. 밑줄처럼. 자, 초음파 동그라미. 밑줄. 젠동수가 200Hz.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X. 자, 그리고 밑에 뭐가 중요했습니까? 파장이 긴지 짧은지를 물을 수 있겠지. 그죠? 짧은 파장 물결 잡으시고. 자, 어때요? 투과성. 자, 요거 물결 잡으시고. 직진성 물결 잡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결 잡으세요. 그다음 플러스 표시만 딱 하시면 됩니다. 바로 초음파의 특징과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장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장치가 나왔어. 그럼 장치면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장치면 기능 역할. 자, 갑니다. 자, 이 진단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어내고 동그라미 1번, 감지 동그라미 2번, 앞전 변압기 네모, 즉 구성 요소가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시험 전에 잠깐 했었는데, 시험 전에 이게 있었죠. 자, A, 자, 해놓고, 자, A, B, C, D라는 구성 요소가 나와요. 오늘 뒤에 71페이지까지 끝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지? 싫어요? 싫음 말고! 자,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끝나고 갑자기 첫 수업하니까 되게 힘들어 보여서. 보니까 오늘 완전히 여기 완전 묘지인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힘들면 가면서 저쪽 강의실 가서 저기 소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돼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어때? 그치, 좋지? 나 미적 감각 있나 봐. 나 그런 생각 들었어. 그래서 원래 저기 저거랑 똑같은 책장이 하나 있거든요. 딱 봐도 칙칙해 보이잖아. 저건 내가 여기다 갖다 놔서 저기다 그냥 책으로 그냥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사실 저 책장이 똑같은 게 선생님이 가끔 이게 드르륵 해가지고 들어가는 적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뭐 햇반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게 다였어. 다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버릴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거야. 버릴까? 그러다가 바깥으로 빼보자. 이것처럼 딱 뺐어. 그때 있었더니 되게 좁아 보이는 거야. 내 느낌이.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지. 이거 좀 너무 좁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애들이 좁아 보여요. 그럼 그럼 버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저쪽에 이제 고니가 이제 점토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둘 해서 그냥 갖다 놔봤어, 그냥.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저기 붙어 있던 엽서를 또 다 붙이고,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다 진열해 놨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따 가면서 보세요. 깜짝 놀라. 다음 주에 보실 수 있겠다. 아니면, 깜짝 놀라. 그래서 집에 돌아다니는 장난감, 개당 100원에 매입합니다. 뭐, 기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저기서 막, 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 조그만 것들. 그래서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쉬는 시간에 좀 편하게 이렇게 보라고. 편하게 보라고. 훔쳐가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지?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좀 구라를 쳐야겠어요. 얘들아, 여기 사실 CCTV 있어. 없거든요. 그렇게 구라를 쳐. 다이소에서 한 2,000원짜리 팔던데? 모형. 우리 집에 있더라. 우리 집에 갔더니, 아버지 저 뭐야? CCTV예요? 그랬더니, CCTV 맞아. 그거 언제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이소에서 샀어.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형이야. 자, 훔쳐가면 어쩔 수 없죠. 자, 갑니다. 자, 그럼 구성 요소예요. 그럼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 역할은 무조건 체크하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때 얘네들 있잖아. 다 네모 치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야 알아.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면 네모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이 보여요. 그럼 문제는 반드시 기능 역할이 나와요. 뭐처럼? 2번 문제처럼. 이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번에도 기능 역할 선지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이어서 갑니다. 앞전 변압기 네모. 자, 앞전 변압기의 핵심 부품인 앞전 소자 네모. 여기 인과 보입니까? 압력을 받으면 전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압력을 받으면 전기. 그래서 압력 동그라미, 전기 동그라미. 자, 전기로 화살 쏴야죠. 이걸 앞전 효과 개념이고요. 자, 초음파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초음파를 앞전 소재에 가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나? 밑에 줄 압력이 변하죠? 압력 동그라미. 그러니까 초음파, 압력, 그럼 뭐가 발생해? 전류가 발생해야죠. 어떤 전류? 고주파 전류. 고주파 교류. 됐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고 이게 다 인과로 되는 겁니다.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을, 자, 이거 동그라미 앞전 소자에 쏘면, 자, 어떤 일이 벌어나? 앞전 소자가 신축.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초음파. 그렇죠? 요 인과를 잡아냈어야 됩니다. 자, 이를 역앞전 효과 개념 나왔고요. 앞전 소자는 초음파를 뭐합니까? 발생. 그 단락 첫째 줄에 만들어내고가 있었지. 맞아요? 발생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끝에 감지. 이게 동그라미 2번. 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 역할. 따라서 앞전 변압기는 마이크와 스피커 역할. 거의 다 체크했었어야 돼요. 왜요? 뭐라고 쓸래? 비유는 무조건 체크. 됐죠? 자, 비유는, 자, 무조건 체크. 무조건 체크. 왜? 비유는 출제 요소라고 우리가 눈에 강조했었어. 자,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 부위에 앞전 전압기를 접촉. 그럼 뭘 발라? 젤리를 발라. 젤리. 젤리. 자, 젤리 동그라미. 하리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젤리가 아니야. 자, 젤리를 발라줍니다. 자, 이는 앞전 변압기와 피부 사이에 밑줄 쳐. 기능 역할 나오죠? 공기층을 없애 밑줄. 음파 손실을 최소화 밑줄. 자, 밑에 보니까 생이한 상체 조직을 다른 속력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생이한 상체 조직 동그라미, 다른 속력 동그라미. 그렇지. 옆에서 화살 쏘면 더 좋죠? 그래서 경계 부위 동그라미 잡고요. 자, 부분 반사 밑줄. 그 다음 초음파의 세기 동그라미. 인과가 보일 거예요. 밀도와 두께 동그라미. 클수록 약해진다니까, 자, 요 인과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반비례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밑에 줄. 자, 이 반사된 초음파는 각기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 발생. 밑줄. 각기 다른 세기의, 자, 교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생체 모방 기술의 쾌거.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단락의 마지막 줄에. 1번 봅니다. 자, 여기 지금 인과로 구성되어 있죠. CT는 해롭니? 네.
맞죠? 우리가 1번 날려줘야죠. 자, 2번. 돌고래는 초음파. 네. 자, 젤리는 초음파가 잘 전달되도록, 그렇죠. 왜요? 음파 손실을 최소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날아가는 거고요. 자, 마이크 얘기 나왔네요. 그렇죠? 비유는 출제 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렇지? 마이크 같다. 그러니까 4번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비유의 중요성이죠. 전화 몇 번? 5번. 긴 파장이 아니고 짧은 파장. 딱 봐도, 요 선지 봐도. 자, 무엇을 바꿔치겠니? 길다, 짧다. 이걸 바꿔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길다, 짧다. 즉, 상대성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체크하시라고. 알겠죠? 출제 요소니까. 배고프네요. 자, 그 다음. 야, 배고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지금. 배고프다. 다 저녁 먹고 왔니? 빵 줄게. 나 주려고 그래, 주려고. 그래서 요거 끝나고 같이 먹자. 자,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고주파 교류입니다. 고주파 교류. 자, 어디서 나왔어? 인과에서 나왔어. 인과 기능 역할. 자, 3번 볼게요. 자, 초음파 진단장치의 원리로부터 유추해낼 수 없는 음의 영상. 자, 얘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푸는 거예요. 가자. 자, 물속과 공기 중. 자, 요거 동그라미 쳐봐. 이거 뭐니? 상이한 생체 조직. 전부 다 사례잖아. 상이한 생체 동그라미. 그럼 어때요? 자, 속도가 달라. 속도 동그라미.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상이한 생체 조직은 다른 속력이다. 출제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과생들이 이제 선생님 속도와 속력은 다른데요? 그럼 나는 얘기하죠. 꺼져. 속도는 방향성이 들어간 건가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 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야 이렇게 했더니 저 이과한 놈이 선생님 속도에 방향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그윽하게 보고 꺼져라. 세상은 문과가 이끌 것 같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빵 터졌죠. 자, 그 다음 여기 문과 손 들어봐. 야, 문과 쪽 문과 손 들어봐. 문과 화이팅! 이과 다 꺼져. 야, 조선 왕조에서 여러분들 양반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최대 입시와 하나는 문과. 최대 입시는 무반. 그죠? 문과는 문반. 합쳐서 뭐라고요? 양반. 이해 가죠? 그럼 이과 뭐 했어? 중인. 이과는 중인. 뭐 만들고 뭐 이런 중인. 그러니까 평민이죠. 그죠? 자식들이. 문과가 대우받는 세상을. 근데 요즘 이제 문과가 좀 멍청해 보여요. 요즘 이제 아이들 보면. 그래서 AI가 뭐니? 그럼 문과 애들 조류독감? 내가 충격 먹었잖아. AI 조류독감이라는 거야. 우린 보통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문과와 이과의 차이. 사실, 나중에 이제 문과와 이과의 벌이 차이가 꽤 커요. 어떤 친구가 문과인데 저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너 잘못 왔는데?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거든. 이름에 삼성전자잖아.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문과 쪽도 있겠죠. 그래서 연봉 차이 꽤 크죠. 문과와 이과 차이는 꽤 커요. 어쩔 수 없이. 그 엔지니어와, 그죠? 엔지니어와 연구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연구원은 또 중요하겠죠. 의사도 이과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문과가 될 수 있는 건 뭐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할 거 없으면 국어 강사하는 거지 뭐. 자, 아무튼 할 거 없으면 강사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도 나는 문과가 좋은 게 딱 하나입니다. 낭만이 있어. 문과는 낭만이야. 낭만과 인간미야, 얘들아. 그리고 뭐예요? 약자에 대한 연민. 그치? 인류의. 이런 것들이 문과의 핵심인 거예요. 인과의 핵심. 그래서 이과적 성향, 이렇게 보면 좀 매정합니다. 이과는 좀 많이 매정한 것 같아요. 어떤 판단 자체를,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 자체. 옛날에 얘기했잖아. 별이 딱 떠있는데, 목대에서, 야, 얘들아, 저 별이 목성이야. 이 재수학원에 있을 때. 저 별이 목성이란다? 딱 그랬더니, 문과 애들.
예뻐요.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이제 이과놈이 있었어. 저게 목성이야. 선생님, 목성의 위성이 4개인가요? 네, 꺼지라 그랬습니다. 목성이 가스로 가득 찼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낭만이 없어, 애들이. 이런 거 있잖아. 야, 막 밤에 막 별이 막, 기숙학원에 막, 기숙학원 시골이니까. 야,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지 않냐? 딱 그랬더니, 문과 애들이, 맞아요. 아, 저게 은하수예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낭만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과 새끼 그게 와가지고. 야, 그때 이과 같이 있었어.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별 쏟아져 내리면 지구 터져요. 낭만이 없어. 내가 걔한테 그래서 좀 낭만을 가져라고 했는데, 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금메달 같은 거 예전에 내가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땄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을 보여주면, 와, 이렇게 커요, 예뻐요, 뭐 이런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깨물죠.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야,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낭만이 있어야 돼요. 낭만이. 그래서 문과는 낭만이다. 그런데 이과적 사고를 가진 친구가 문과적인 낭만을 갖춰버리면 이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소유한 정말 최고죠.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도 사람과 있을 때는 인간미가 뿜어져 나오는 이게 정말 최고인 거예요.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은 다 감성적이에요.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이성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하려고 하고 해봤거든요. 좀 멋있긴 한 것 같아.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냉철한 이러면 좀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나랑 안 맞더라고.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말이지, 아이가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애가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그게 나랑 맞아. 그게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볼 때 따뜻하게 보고, 맞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은 모두 좋아해요. 수습이 안 되는군요. 자, 그럼 볼게요. 2번 보자. 벽을 두껍게 동그라미. 자, 그럼 또 다른 대상 찾아. 소음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럼 두껍게 대응되는 게 뭐예요? 두께죠. 맞습니까? 두께가 커지면 자, 세기가 작아지니 소음이 줄어드니 자, 맞는 거죠. 자, 거기 41%는요, 정답률이에요. 정답률. 그러니까 60%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관의 굵기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두께죠? 자, 굵기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르니 자, 나와 있는데 길이는 없죠? 정답 3번. 길이에다 X 치시면 됩니다. 여기 길이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높낮이와 세기는 다른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을 때 도 했을 때 아래 도와 위에 도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지 같은 거 놓고 도 이거 하고 도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멀리 나갈 것 같아? 똑같죠? 그렇잖아. 높낮이가 세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자, 메아리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메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반사예요. 메아리는 반사예요. 반사. 여기 나와 이제 부분 반사 얘기.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자,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 듣네요. 이거 뭐예요? 반사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자, 5번 많이 찍었어요. 5번.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사의 개념을 아느냐 모릅니다. 자, 넘겨요. 자, 오늘의 마지막.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가 핵심인데 기역부터 디귿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각각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보세요. 광학식, 정전형, 초전형. 눈에 들어오죠? 광학식이니까 뭐예요? 빛과 관련된 거고요. 자, 정전 뭐예요? 전기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에 대해서 각각이 구분했네요. 그렇지? 자, 여기 잘못 천천히 읽으셔야지. 자, 좀 급하게 읽으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게 됩니다. 진짜 헷갈리게 돼요.
자, 왜냐면 2번 문제 선지 보세요. 딱 봐도 복잡하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뭐 골 얘기 나오고 융선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차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체킹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 이따 다 불러주고 다 맞으면 보냅니다. 이건 복사해 줘야겠다. 자, 단품 친구는 손을 드시면 됩니다. 얘들아, 잠깐 멈춰. 뭐 먹을 사람만 한번 먹어도 돼. 진짜 맛있어. 내가 이거 직접 다 썬 거야. 먹을 사람만 먹어. 하나 딱 줘. 오, 진짜 입안에서 녹아. 단빵인가요? 초보금. 아, 그런 거 묻지 마. 잘 몰라, 쌤. 진짜 딱 넣어. 빵빵이야? 어때? 죽이지. 그치. 뭔가 힘이 나잖아, 괜히. 그치. 흘리지 마, 이 녀석들. 대청소했어. 어때? 진짜 맛있지? 입에서 막 돌지? 그래, 달잖아. 그럼 잠이 확 깬다니까? 이따 더 먹고 싶은 사람 얘기해. 좀 더 줄게. 되게 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
자, 한번 살펴봐. 그래, 흐름을 봐봐. 자, 다른 사람은 손 드세요. 천천히 풀어. 급하지 않게. 그리고 매주 학교에서 뭐 나가는지 쌤한테 좀 알려줘. 다음 주부터 물어볼 거야, 쌤이. 그래, 나도 준비를 하지. 다음 주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게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범위가? 이번에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시험범위 나왔는데. 벌써 나왔다고? 네, 이거 보내드리는 거. 쌤한테 보내줘. 벌써 나왔어? 많니? 네? 많아? 조금, 조금 많아? 하기 많겠다. 이번에 화장이 안 돼요. 화작이 안 들어가? 다행이다. 저번에도 3개님밖에 안 그래, 나와서 그래.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문학 독서? 근데 이번에 독서 비중이 좀 더. 이거야. 큰일 났구만. 하면 되지 뭐. 우리 금방 끝나잖아. 그치? 한 5월 한 셋째 주 그쯤에 들어가지. 23일. 자, 다음 사람 손 드세요. 맞나? 자, 시작합니다. 자. 잘했어. 특히 3번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나머지야 우리가 일치 문제인데, 자, 3번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거 너무 잘 풀었는데, 자, 우선 선생님이 준 프린트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3번 문제. 선생님이 준 프린트의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왔나 봐봐. 3. 자, A에 따라서, 자, 그 보기의 정보를 활용한, 자, 홍채 인식입니다. 자, A는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단계별 고려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자.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여러분들 홍채가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저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있죠. 거기에 홍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그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홍채는 얘기가 쭉 나와. 이럴 때 그 보기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니까 불규칙한 무늬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 이게 고유입니다. 고유. 자, 선생님이 좀 프린트의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어디에서?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이럴 때 중요한 핵심 뭐예요? 고유예요. 고유라는 말이 중요해. 알겠지? 앞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유. 자, 그래서 불규칙한 무늬가 고유잖아요. 그렇죠? 왜?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은 확률은 20억분의 1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규칙한 무늬가 고유인데 위에 4번 선 집으니까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늬가 아니고 비율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 이거 진짜 잘 푼 거예요. 이거 맞는 친구는. 너무 잘 푼 거예요. 쌤 찍었는데요. 잘 찍은 거예요. 이해가죠?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쌤이 적어놨고, 자, 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쌤이 다 체크해놨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으로 좀 연습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합니다.